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파리대왕 임관산. 우리에겐 야만성이 있다. 고양이만 해도 여러 종이 있다. 그런데 왜 인류는 오직 하나의 종만이 존재할까? 당연히 인류 역시 하나의 종이 아니었다. 이미 확인된 것만으로도 사피엔스 외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고 데니소바인이 있었다. 독일 메트만 네안데르탈인 박물관에 전시된 남녀 네안데르탈인상. 대략 5만 년 전쯤 어느 날 한 무리의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사슴을 사냥하고 견과류와 장과류를 채취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것이 네안데르탈인의 주식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지적으로 우수한 사피엔스는 다른 인류에 대해 폭력과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 사피엔스의 출현과 함께 다른 인류 종들이 멸종한 것은 이 가설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원시의 사피엔스라고 해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인간 종에게 이보다 더 관용적이었을까?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마주친 결과는 틀림없이 역사상 최초의 가장 심각한 인종청소였을 것이다. 유발 할라리 사피엔스 중 비록 우리가 문명의 세례를 통해 법과 제도라는 질서 속에 살고 교육을 통한 교양과 예절이라는 옷을 입으며 타인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는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유전자의 뿌리가 야만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발현될 것이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 영국 아이들이 던져졌다.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 여긴 섬이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희 아빠도 몰라. 어느 날 전쟁이 터졌다. 핵전쟁이었다. 전쟁을 피해 아이들을 떼우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 6살부터 12살까지 20여 명의 아이들은 어느 무인도에 상륙할 수 있었다. 생존을 위한 아이들의 분투가 시작되었다. 무인도에서의 규칙과 역할을 정하다. 12살하고 몇 달이 더 된 렐프는 딱 벌어진 어깨와 온유한 눈을 가진 소년이었다. 렐프가 무인도에서 가장 먼저 만난 아이는 새끼 돼지였다. 뚱뚱하고 천식의 원시 안경까지 쓴 새끼 돼지는 깔깔거리며 웃는 렐프를 보며 자신의 별명을 말한 것을 후회했으나 렐프는 뚱뚱보로 불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로했다. 뚱뚱보로 불리는 것보단 낫지. 아이들답게 불행한 처지임에도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맑은 바닷물에 뛰어들어 놀던 둘은 예쁜 소라 하나를 발견했다. 45cm 정도의 길이의 우윳빛 소라였다. 새끼 돼지의 제안에 따라 렐프는 소라를 불었다. 깊고도 요란한 가락이 야자수 밑에서 올려나와 섬 전체로 퍼져나가더니 산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왔다. 이 소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불러모았다. 혼자 또는 둘씩 짝지어 아이들이 렐프와 새끼돼지를 향해 걸어왔다. 렐프가 소라불기를 거쳤을 때 한때거리의 소년들이 나타났다. 그 아이들은 같은 의상을 입었고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 키 큰 소년 하나가 그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잭이라며 성가들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봉화를 피워 구조신호를 보내야 했고 당장 기거할 오두막조 지어야 했다. 물론 식량도 구해야 했다.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이끌 대장이 필요했다. 큰 키의 성가들을 이끌고 있는 잭은 자신이 대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문명국인 영국 아이들답게 그들은 투표로 대장을 뽑았다. 덩치도 그렇고 그의 용모는 매력적이었다. 또한 가장 모호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은연중에 발휘한 요인은 소라였다. 그것을 불고 나서 무렵 위에 그 섬세한 것을 균형 있게 올려놓은 채 바위판 위에서 자기들을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애는 그야말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존재였다. 렐프가 대장이 되었다. 어른들은 메가폰에 복종했듯이 아이들은 그의 손에 들린 소라에 복종했다.
잭의 얼굴에 깔린 주근깨가 무멸로 생겨난 홍조에 보이지 않았다. 렐프는 그런 잭에게 여전히 성가대는 너의 관할이라며 위로했다. 잭은 큼직한 칼집이 달린 칼을 뒷춤에서 꺼내어 나무줄기에 꽂았다. 수군덕거리던 소리가 일다가 곧 가라앉았다. 렐프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칼을 가진 잭의 성가대가 사냥부대의 역할을 맡기로 하자 잭의 얼굴에는 모멸감이 사라졌다. 아이들은 회의의 규칙도 만들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발언권을 가지며 소라를 넘겨주는 것으로 발언권을 공인하기로 했다. 대략적인 것들이 정해지자 가장 나이가 많은 렐프와 잭 그리고 사이먼은 섬 탐험을 시작했다. 날려버린 구출기회와 다툼, 봉화는 꺼져 있었다. 그들은 금세 그것을 알아차렸다. 고향의 연기가 손짓하고 있는 동안 모래사장 저 아래에서 이미 알고 있던 그대로 봉화는 꺼져 있었다. 수평선 근방에서 실처럼 가는 연기를 보았다. 그것은 아이들을 고향으로 데려다줄 연기였다. 그러나 봉화는 꺼져 있었고 배는 사라졌다. 아이들이 그토록 고생해서 만든 산정의 봉화였다. 새끼 돼지의 안경을 블루렌즈로 이용하여 간신히 불을 붙인 봉화였다. 봉화 담당은 잭과 사냥부대였다. 렐프와 사이먼 그리고 새끼 돼지는 사라진 배를 보며 절규했다. 잭 뒤로 쌍둥이 형제가 어깨에 큰 장대를 메고 있었다. 그 장대에는 창결을 드러낸 멧돼지가 매달려 있었고 쌍둥이 형제가 울퉁불퉁한 지면을 통과할 때마다 그것은 육중하게 흔들렸다. 목에 큰 상처를 입은 멧돼지의 머리는 축 늘어져 있어 땅 위에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형상이었다. 마치 야만인처럼 얼굴에 찰흙을 바르고 나무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깎은 창을 든 아이들은 형분해 있었다. 아이들은 멧돼지를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피 묻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무용담을 자랑하려는 잭과 아이들에게 렐프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들이 불을 꺼뜨렸고 방금 배가 지나갔다고. 금마는 돼지 새끼조차 원통함과 비통함에 잭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사냥부대 중의 작은 꼬마 하나는 주저앉아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이 당황스러운 사태 앞에서 멧돼지를 칼로 찌르고 있던 잭의 얼굴은 홍담무가 되었다. 잭은 난폭해졌다. 그는 파란 눈에 번갯불을 번덕이며 새끼돼지의 배를 강타했다. 그리고 주저앉은 새끼돼지의 머리를 쳤다. 그 바람에 새끼돼지의 안경이 떨어져 바위에 부딪혔다. 안경은 새끼돼지의 눈이자 불을 질리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도구였다. 한쪽이 깨졌고 새끼돼지는 공포에 질렸다. 분노한 렐프에게 잭이 사과했다. 사태는 진정되었다. 하나 남은 새끼돼지의 안경알을 이용해 모닥불을 피우고 잭이 잡아온 멧돼지를 구웠다. 붉은 불이 타오르고 막대기에 꽂힌 돼지고기에서는 기름이 끓었다. 며칠이나 열매와 생선만 먹었던 아이들의 입에 군침이 돌기 시작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새끼돼지도 사이먼도 렐프도 마찬가지였다. 입에 고기가 들어가자 아이들답게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특히 사냥부대 아이들은 좀 전에 일을 잊고 다시 춤을 추며 멧돼지의 목을 따자고 외쳐댔다. 렐프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소라를 물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계속된 다툼과 공포의 정체. 꾸불꾸불한 것과 싸울 때는 잠자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깨어 있었어. 그리고 어떤 크고 무시무시한 것이 나무 사이에 움직이는 것을 봤어. 비교적 순조로운 의인도의 생활에 위기가 닥쳤다. 꼬마들 사이에 공포감이 번지고 있었다. 바다에서 올라온 공포의 짐승을 보았다는 꼬마들이 생겨났다. 몇몇 꼬마들이 밤마다 울적거리며 울어댔다. 렐프는 회의를 소집했다. 아이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고 회의는 망가져갔다. 어떤 아이는 그것이 짐승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말했다. 소라를 가진 아이에게만 발언권이 있었다.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소라를 낚아채 가기도 했다. 새끼돼지가 냉정하게 유령은 없다고 말하며 그보다 중요한 건 멧돼지 사냥 따위 때문에 봉합불을 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잭이 욕설을 퍼먹으며 새끼돼지에게 달려들었다. 렐프는 벌떡 일어서서 잭을 만류했다. 새끼돼지가 소라를 들고 있으니 너는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새끼돼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제그의 얼굴이 렐프 가까이 다가왔다. 너나 닥쳐. 도대체 내가 뭐야. 거기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짓이나 하고 사양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주제. 난 대장이야. 선출된 대장이라고. 선출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도 없는 명령이나 하는 주제에 잭은 거칠게 외치며 선풀의 언덕 위로 뛰어내렸다. 회장은 소음과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고 소라가 가진 바람끈은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모두 질서를 잃고 여기저기 모래사장으로 저각기 흩어졌다. 흩어진 아이들은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노래하기도 했고 꼬마들은 울부짖거나 비틀거렸다. 아이들은 몰랐다. 공포의 정체를. 그것은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온 신호였다. 아이들 머리 위로 16km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고 사지를 축 늘어뜨린 어른 하나가 낙하산에 매달려 섬으로 떨어졌다. 바람이 낙하산을 움직였다. 두 다리를 뒤로 한 채 낙하산에 매달린 어른은 산정으로 서서히 끌어올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사이에 몸이 처박히게 되었고 낙하산끈은 밧줄처럼 엉켰다. 그는 헬멧을 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처박고는 복잡하게 엉킨 끈에 묶인 채 앉아있었다. 미풍이 불 때마다 끈이 팽팽해졌고 그로 인해 머리와 가슴이 골주 세워져 흡사 산머리 건너편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자세가 되었다. 결국 분열된 아이들. 봉화대가 있는 산장까지 올라간 아이들은 공포와의 짐승을 목격했다. 산장 바위 사이에 거대한 원숭이 같은 것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다. 순간 바람이 불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더니 그 어성물체가 머리를 쳐들어 헬쑥한 얼굴을 아이들 쪽으로 돌렸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었다. 아이들은 미친 듯이 산 아래를 향해 달렸다. 냅다 넘어져 구르는 것도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 이제 아이들 그 누구도 산정의 봉화대로 가지 않았다. 무인도의 산은 완전히 인력이 끊어졌다. 그곳에는 오직 낙하산에 매달린 채로 고개를 숙인 시체만이 있을 뿐이었다. 렐프는 회의를 수집했다. 어떻게든 봉화를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는 산정의 짐승에 대한 각자의 묘사만이 남말 뿐이었다. 잭과 렐프는 누가 먼저 도망쳤는지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고 서로를 겁쟁이라 부르며 노려보았다. 오직 새끼 돼지만이 한쪽만 남은 안경알을 닦으며 산 아래에라도 봉화를 피워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자 이곳을 떠나겠어. 렐프는 제가 먹을 멧돼지를 제 손으로 잡도록 해. 그리고 내가 사냥할 때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 잭은 무리를 떠났고 잭은 렐프와 대립 중 기대에 부풀어 렐프가 대장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라고 했지만 아무도 들지 않았다. 사냥 부대조차 잭은 이 지옥을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렐프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너네끼리 잘 해봐라. 난 간다. 렐프의 지시에 따라 다시 봉화대를 만드는 힘든 작업이 시작되었다. 힘든 작업이 계속되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 잭이 사라진 곳을 향해 갔다.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었다. 봉화가 완성되자 다시 불이 붙였을 때 렐프의 곁에 몇몇 꼬마들과 새끼 돼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믿었던 사이먼마저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잭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봉화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래사장에서 자신의 앞에 모인 소년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잭은 암멧돼지를 올랐다고 칼로 내리찌를 넣었다. 로즈는 자기 창끝이 찌를 마땅한 장소를 발견했는지 체중을 전부 실어서 창으로 누르고 있었다. 그 창은 조금씩 살 속으로 파고들었으며 겁에 질린 멧돼지의 비명은 엉개가 높은 절규로 변했다. 다음 순간 잭이 멧돼지의 목덜미를 땄다. 뜨거운 피가 그의 두 손으로 솟구쳤다. 잭은 자신을 따라온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켰다. 고기를 먹게 해 주겠다는